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 때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식기세척기였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오픈 AI에서 제시하는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단계가 이제 태스크를 액션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고객센터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LLM을 활용해서 어떤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고, 혹시 저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텔레콤에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설용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대화형 에이전트라는 분야를 연구하시던 분들은 사실 이 시기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한 2년쯤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NLP,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기술 컴포넌트들이 대화를 처리하던 시대였는데, 얘는 뭘 말해도 답을 다 해주고 모르는 영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런 충격을 안겨줬고, 저 같은 현업에 있던 사람들은 아, 이제 나 직업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몇 개월 정도 충격의 시기가 진행하고 나서 결국은 아, 현재 이 정도이구나라는 기회를 다시 포착하는 단계가 왔는데요.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할루시네이션. 2차 세계대전은 언제 끝났지?라고 하면 1945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특정 숫자 같은 거를 잘못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최초 나왔던 그 LLM 모델은 지식이 2021년 9월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걸 주면은 또 잘 틀렸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좀 과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느꼈기 때문에 이걸 각계각지에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주시는 분들이 성능을 향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등등 다양한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더 강력한 그런 모델들을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추론 능력, 진실성 및 정확성, 지연 시간, 토큰 처리량 등 전반적으로 모든 개선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외부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 펑션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툴이라는 표현을 좀 범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LLM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외부 툴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특히 실시간 정보 검색이라든지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은 외부 툴이 해결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정확한 계산이나 복잡한 수학 문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외부 컴포넌트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 기반의 문제 해결도 전문 지식을 제공해주는 외부 툴이 LLM을 도와주는 이런 접근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발표 주제에도 나오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 오케스트레이션은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LLM만 호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LLM을 호출하는 전체 구조를 만들고 프롬프트들을 체이닝 한다든지 외부 API들을 연동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 작업들, 그리고 상태를 관리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뿐만 아니라 거의 무한대의 작업들을 사실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LLM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모든 작업들, 코어 역할은 LLM이 해주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LLM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오케스트레이션 쪽에서 어떤 개선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그 LLM 활용 방식이 바로 첫 번째, 프롬프트를 주면 LLM이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 쓰시면 쓰시는 게 바로 이건데요. 하지만 요렇게만 해도 대부분 이렇게 LLM의 캐파 안에서는 답을 잘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약점을 느꼈던 부분은 요것만으로는 리즈닝 능력에 한계가 좀 있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식이 나왔고요. 요거는 문제를 여러 스텝으로 쪼개서 풀면서 생각하고 결과를 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내고, 요런 식으로 LLM에게 응답을 만들어 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줬을 때 훨씬 더 리즈닝 능력이 잘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퍼플렉시티를 포함해서 실제로 상용에서 꽤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레그라는 기술인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검색을 먼저 해서 검색 수행 결과를 가지고 LLM한테 응답을 만들게 하면, 이 검색 품질이 좋다는 전제하에는 정말 고품질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액트라는 방식은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체인 오브 소트를 좀 확장한 버전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는 생각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라는 걸 이제 리즈닝이라고 본다면 리즈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실제로 액팅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이 액팅 단계에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플러그인이라든지 외부 펑션들,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외부의 도움 받고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답을 내도 되나? 다시 한번 리즈닝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사용자가 꽤 어려운 요청을 하더라도 그 답을 풀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는 괜찮은 구조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 익스큐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단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플래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럼 플래닝 단계에 따라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는데, 정리된 내용을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한 결과들을 보고 다시 재플래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응답을 내도 될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재플래닝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리액트처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반복을 하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결과를 모아서 응답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질의 답을 낼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들을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POC 형태로 이 과정들을 다 구현을 하면서 체감을 했는데요. 이 상용화라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느꼈습니다. 프롬프트 방식만 해도 사실 꽤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약간의 할루시네이션도 용납을 하지 않는, 이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뭐 5%라고 해도 정말 나머지 95%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머릿속에 든다는 것 자체가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펑션 콜링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어떤 펑션을 실행해야 될지를 먼저 찾고 그 펑션 실행 결과를 그라운딩해서 응답을 내는 방식. 이제 요거를 적용해 봤을 때 요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것들은 잘 답해 주지만,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만 어려우면 또 답을 못 하는, 리즈닝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리액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 똑똑하다, 얘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해내지? 라고 놀랄 정도의 결과를 내지만, 문제는 LLM이 보통 수초에서 수십 초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루프를 돌다 보니까 최종 응답을 내는데 수분에서 심지어 뭐 수십 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상용 수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 속도 때문에 극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 익스큐트 단계에서는 이거를 뭐 루프를 좀 제약한다든지 다양한 기제를 적용하면 속도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고객센터는 고객에게 100%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00%를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점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용 수준의 LLM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고민을 깊게 해왔던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관통하는 인사이트는, LLM only만으로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높은 눈높이를 맞추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체감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LLM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LLM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총동원해서 풀어보자.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LLM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설명이 좀 길지만 실제로 이렇게 느낍니다. LLM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수준이기 때문에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문제를 잘 조절해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자는 측면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맥락 및 언어 이해 능력이 출중합니다. 네, 정말 이제 과거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그 LLM을 리즈닝 머신이라고도 표현했듯이 LLM이 리즈닝 자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으로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자연스러운 글쓰기 및 콘텐츠 생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검색 결과라든지 저희가 그라운딩 시켜주는 정보를 줬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질문 응답이나 정보 요약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드 작성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장점들은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네, 단점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풀고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최신 정보를 고려할 수가 없고 LLM 자체로는, 그리고 학습 안 한 정보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5%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LLM이 100% 액션 수행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LLM이 스스로 본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거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먼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럴듯하게 풀고서 틀리는 부분은 LLM이 풀만한 문제로 난이도를 조정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인데요. 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LLM을 뭐 한 번만 쓸 것이냐, 플래닝을 할 것이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를 통해서 LLM이 풀만한 수준으로 최적화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신 정보를 고려 못하고 학습 안 한 정보를 고려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을 활용합니다. 툴이 없다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액션 수행 정확도를 100%를 보장해야 되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플래닝까지를 LLM을 적극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리즈닝 능력은 충분히 활용이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 액션 수행은 툴이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션 수행 정확도 100%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성 검증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성 검증이 필요 없게 툴이 답을 하거나 아니면 LLM이 한 답을 밸리데이션하는 레이어를 통해서 극복을 하면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재료를 넣고 만들면 좋은 요리를 만드는데 유리하듯이 아까 보셨던 이 검정색 단점 부분은 걷어내고 장점 부분만 재료로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LLM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프롬프팅을 할 때 처음에는 프롬프트를 대충 넣었는데도 품질이 쑥쑥 올라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5, 60점 정도에 도달하는 데는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씩 인스트럭션을 준다든지 보강을 하면 꽤 그래도 성능이 좋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재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하나를 수정하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를 수정하면 하나가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하는데 이때부터 점점 힘들어지는데 위에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75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갈 길은 너무 먼데 벌써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면 하나 고쳤는데 5개가 깨지는 이제 그런 단계로 도달하면 더 이상은 좀 손대기 힘든데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80까지밖에 안 왔는데 말이죠.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옥을 거치면서 인스트럭션이 계속 늘어나고
퓨샷 이그젬플이 점점 들어가고 리젝트 조건이 점점 들어가고 인스트럭션이 안 먹히니까 온갖 방법을 쓰죠. 같은 말을 2번, 3번 해보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트릭인데 제발을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제발을 넣어보면서 영어로 플리즈 해보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다 보면 어느새 인풋 토큰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38,000 대충 제가 쓴 숫자긴 한데요. 38,289 인풋 토큰이라는 거를 얼마가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GPT-4o, 클로드 3.5, 소넷 뭐 저희가 많이 쓰는 모델인데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바로 한 번 쓰는데 130원, 15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한 번 쓰는데 이렇게 100몇십 원을 써가지고는 감당 안 되는 수준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인풋 토큰이 많아지면 저희가 타임 투 퍼스트 토큰이라고 하는데 LLM이 응답을 내뱉는 그 시작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풋 토큰을 너무 많이 쓰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 문제, 속도 문제 때문에 이 토큰을 아주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정말로 공을 들여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방법들을 좀 리스팅을 해본 건데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뭐 뭔가를 인스트럭션을 주고 싶을 때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해외 로밍 중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했을 때 추가 요금을 상세히 안내하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줘. 틀린 말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토큰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쌓이고 쌓여서 서로 나중에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게 간결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뭐 좀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고객이 로밍이 안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할지 알려줘.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밍 연결 문제 발생 시 네트워크 설정과 요금제 상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줘. 이렇게 상당히 명확하게 인스트럭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인스트럭션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분명히 서두에도 사용된 데이터 양을 보여주고 이런 말이 있고 중간에도 데이터 양을 어쩌고 마지막에도 데이터를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당수의 프롬프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중간에도 하고 뒤에도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막상 고치려면 논술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죠? 한 줄만 빼면 전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튜닝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이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계속 쌓고 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돌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로밍 데이터가 무제한입니다라고 안내해줘라고 해놓고 뒷부분을 읽다 보면 사용량이 많아지면 속도 제한이 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밑에 뭐 결과 예시를 보시면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일정 사용량 초과 시 속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LLM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말 간결하고 정확하고 충돌 없이 잘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쓰는 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영어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80점 뭐 약간 정성적인 점수지만 80점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로 영어로 프롬프트를 변환하는 단계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펑션 콜 또는 뭐 툴 호출을 할 때 이 툴 네임도 사실 대충 지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름 짓는 거 참 어렵잖아요. 하지만 LLM은 이 툴 이름조차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툴 이름조차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지저분한 튜닝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뭐 U라인을 쓰냐, 탭을 쓰냐, 공백을 하나 넣었냐, 두 개 넣었냐 때문에 답이 바뀌면 정말 현업에서는 카메라가 있어서 좀 말 못하겠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엔트로픽 계열이 또 다르고요. 오픈 AI 계열이 다르고 라마 계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프롬프트 하나 작성해 놓고 여기저기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한 60점짜리는 괜찮아요. 오픈 AI든 엔트로피 다 괜찮은데 한 80점, 90점 에이전트를 목표로 하신다면 오픈 AI 거 따로 만들고 엔트로피 거 따로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발견한 부분인데 프롬프트 캐싱이란 것을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프롬프트 캐싱은 자주 반복되는 프롬프트와 응답을 저장해 놓고 재사용해서 처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캐싱 개념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캐싱을 쓰면 비용을 여기 보시면 86.7% 저희 내부 실험 결과인데요.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고요. 속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 쓸 이유가 없는 기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또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아서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싱글 에이전트는 사람 한 명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멀티 에이전트는 여러 명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단 한 명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게 노력하는 게 싱글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약간 보통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러 명이 처리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단은 있습니다. 이제 싱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한 명이 모든 걸 다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픈 도메인이나 멀티 도메인 수준으로 가면은 싱글 에이전트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는 반대로 그런 걸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단점은 속도나 비용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될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플렉시티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라는 키노트에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레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검색 증강 생성인데 이 레그 기술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냥 검색해서 LLM한테 이거 참조해서 답해줘라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지만 실제 이거를 구현하는 데는 정말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크롤링, 인덱싱, 랭킹 등 여러 기술 요소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고 순수한 벡터 임베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정보 검색 기법들과 하이브리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 모델 만들고 지속 개선하고 튜닝, 레이턴시, 최적화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펄플렉시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뭐 구글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완성도가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분야를 검색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로 넣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고객센터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지만 고객센터 에이전트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내부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LLM만으로 완벽한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현재까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막 써놨지만 저희가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이 영역 안에서 과거 기술, 현재 기술, 미래 기술 전체적으로 잘 조합을 해서 멋진 에이전트, 네, SK텔레콤이니까 멋진 고객센터 상담 에이전트를 만드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멋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